안녕하세요, 닥터효입니다. 오늘 하이프 시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이프 시술 초음파 시술이죠. 애기도 보고 그런 초음파 사진, 그 초음파 맞습니다. 근데 초음파를 어떻게 쏘냐? 넓게 해서 반향을 보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쏴요. 집중해서 쏴서 그 부분에 겹치게 해서 응고점을 만듭니다. 그럼 그 응고점이 수축하면서 60에서 70도 정도 되는 점을 만들고 콜라겐이 열변성되면서 수축이 되고 콜라겐 생성도 어느 정도 유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 시술이 어떤 분들한테 맞고 어떤 분들한테는 잘 안 맞는데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초음파 나쁜 시술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 슈링크 뭐 볼페인다던데 울세라 하면 얼굴 살 다 빠진다던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초음파를 집중해서 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면에 초음파가 뜹니다. 화면에 뜨는데 그걸 확인하면 쏠 수 있지만 슈링크 같은 경우나 울세라 외의 다른 장비들은 화면이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쐈을 때 이게 지방층에 맺히는지 근막층에 맺히는지를 팁의 깊이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팁이 보통은 1.5에서 2mm 정도 되는 팁이 있고 3mm 정도 되는 팁이 있고 4.5mm 정도 되는 팁이 있습니다. 1.5mm 부분 되는 팁들은 진피층을 자극하는 거, 그 다음에 3mm 정도 되는 거는 지방층을 자극하는 거, 그 다음에 4.5mm 되는 거는 근막층, 그러니까 지방과 근육 사이의 막을 자극하는 깊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방층에 너무 타겟팅이 된다던가 하면은 그 부분에 지방세포가 수축하면서 위축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푹 패인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어떤 경우냐, 피부가 얇아요. 피부가 얇다면 그만큼 지방층의 두께도 낮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팁을 썼을 때 이게 정확히 근막층에 맺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피부가 얇은 분들에게는 3mm 팁을 써도 지방층보다 더 깊은 층을 자극할 수 있는 거고 1.5mm 팁을 써도 진피층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피부의 수축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륨이 많이 감소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그런 수축 시술보다는 고주파 시술을 이용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의 단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장비예요. 굉장히 고맙다는 거는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다 수술로 해결했어야 됐을 겁니다. 거상 수술해서 근막층을 당겼어야 됐겠죠. 물론 수술하시는 것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절개한 수술보다는 근막층을 자극해서 수축을 시켜서 리프팅을 시키는 원리가 훨씬 더 필요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써마지 같은 장비든 올타이트 같은 장비든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일부 심부볼이나 팔자 부분에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눌러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수축시키면 리프팅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4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울세라에 되게 꼽혀 있으셨어요. 얇으신 분인데도 울세라를 300샷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또 원하시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얇아서 처지니까 턱선 부분, 그 다음에 심부볼 부분, 팔자 부분 이런 데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팔자나 심부볼은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다만 피부가 더 얇아지니까 이분이 시술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울세라 20대 때 30대 때 했던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지금 40대 때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 피부는 그때보다 더 얇아져 있으시니까. 근데 이분이 어디 가서 다른 설명을 못 들으셨던 거예요. 환자분은 고주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그런 이야기 안 해주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고주파를 먼저 깔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초음파로 좀 수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음파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샷수도 더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통증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주파로 전반적인 타이트닝과 리프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한다면 샷수도 줄일 수 있고 그 말은 비용도 줄이고 통증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이겠죠. 아니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장비는 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부분을 수축시켜서 리프팅 시키는 효과입니다. 이게 콜라겐의 생성을 많이 생성을 유도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다시 젊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써마지를 하면 떨어졌던 콜라겐 레벨이 다시 오릅니다. 그건 예전처럼 콜라겐 레벨을 올리는 거죠. 근데 요거 하이프 장비는 어떤 지붕이 예를 들어서 내려앉았어요. 그럼 거기에 볼트를 박는 거예요. 그냥 볼트를 박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지붕이 옛날 지붕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옛날 지붕만큼 처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기엔 젊어 보이죠. 왜냐면 리프팅이 되니까 확실히 젊어 보이고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했을 때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 했을 때 공통적으로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라인이 정리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울퉁불퉁해지면서 얼굴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식할 때 라인이 깔끔하고 턱이 딱 V자로 끝나면 이 사람의 얼굴이 정리됐다고 느끼고 실제 크기랑 상관없이 크기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작더라도 뭐가 처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뭔가 좀 사람 눈에 이 본능적인 미감으로서 좀 지저분해 보여요. 이런 하이프 장비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라인을 정리해 주는 거. 근데 요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주파랑 병행하시는 겁니다. 그 두 개 들어가서 콜라겐 생성도 팍 유도하면서 처진 부분 쫙 수축시켜 줘야지 이게 정리가 잘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 핵심은 이겁니다. 하이프는 굉장히 좋은 장비인데 근막층이나 지방층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축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장비 가지고 승부를 다 보려고 하실 때는 이게 오히려 부작용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축시켜서 리프팅 시킨다. 이 원리입니다. 피부는 여러 층으로 다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셔서 고주파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얘들은 근막층을 수축시키는 거 그거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근육을 리프팅 시키는 장비, 지방은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막들을 리프팅 시키는 장비, 뭐 올타이트 같은 거, 그다음에 진피층은 또 진피층을 자극시킬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생각하셔서 리프팅에 접근하시면 했는데 효과 없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상담해 주는 곳 꼭 찾아가시고 여러분들도 더 하루하루 젊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